자, 여러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모아본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한데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스웰에 연장되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또한 XRP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이것을 재밌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RP 가격은 27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여전히 가격 회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XRP에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도 몇 개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이렇게 나와있죠. XRP 30센트대 붕괴 이후 가격 전망은, 그러면서 XRP의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 빵영은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XRP 매도에 나선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리플의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XRP 매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XRP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는다. 난 XRP의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만 딱 보면은 이 리플사의 CEO는 XRP 가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가 한 모든 말들을 살펴본다면은 단기적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장려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RP 스웰 약발 다 했나, 분석가는 50%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자, 어떤 분석이 나와 있는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테디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차트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XRP 차트에 대해서 상승을 기대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지금 보면은 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저항선, 이것을 600일 동안 돌파하지 못했고 다음 지지대까지 50%의 공간,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최근 지지선은 깨져서 저항선이 되었다. 또한 스웰 때 사람들이 오히려 XRP를 덤핑했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분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는 확인 사살을 해주는데요. XRP는 지금 현재 2018년 1월 설정한 사상 최고 가격인 3달러 82센트에서 9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사상 최고치로 돌아가려면은 이 전고점을 깨려면은 XRP는 현재의 가격에서 1100% 이상의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에 전고점 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거 덕분에 그렇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사가 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XRP 활용처가 늘어나면서 정식적이고 제대로 된 상승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XRP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사서 쟁여놓겠죠.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투자 종목의 가격이 지금 그리고 한동안 싼 것이 낫겠느냐 비싼 것이 낫겠느냐, 정답은 싼 것이 낫다였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는 더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분은 좋겠지만은 내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적다, 들고 갈 수 있는 물량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XRP 매수를 더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개수를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사지 마세요. 추매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물론 단타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정말 고역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력 있으신 분들은 제때 팔고 나오셨더라고요. 자, 아무튼 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영은 다시 한번 리브라와 리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산업계, 규제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반면, 리브라는 나아가서 은행과 경쟁한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신뢰를 많이 잃어서 신뢰 적자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생태계 늘어나는 소식들 몇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넷센트가 자사의 모든 제휴 상점에 XRP 기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곧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몇 센트의 CTO는 이렇게 또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상점들의 XRP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XRP를 도입하게 된, 지원하게 된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눈치를 채고 금융 관련된 결제나 거래를 진행하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디아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디아페이 같은 경우는 딱 설명을 잠깐 보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XRP로 결제를 받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P2P 송금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더욱더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XRP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상점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암호화폐로 지불을 받아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보통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 엄청난 수수료를 또 제공을 해야 되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웰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연장선상에 관련된 소식도 잠깐 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스웰의 키노트 스피커였던 라구람 라잔 같은 경우는 XRP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월드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뭐 직역을 하면은 벽에 둘러싸인 정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앙화된 오픈되지 않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XRP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화된 암호화폐들, 스테이블 코인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JPM 코인과 중국 디지털 화폐가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둘 다 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교환 매개체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XRP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스웰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사실은 이미 금융 관계자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XRP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XRP 수요 같은 경우는 브리징 용도 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알렉스 홈즈의 트윗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의 CEO죠. 이제 리플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저도 어제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 지금 현재 머니그램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ODL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고 있죠. 그것이 머니그램의 전체 볼륨의 10%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90%도 ODL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은 ODL을 사용하면 XRP를 사용하면 그들의 결제 엔진을 간소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어서 우리의 고객들이 200개 이상의 국가들과 해당 지역들로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ODL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불과 몇 초 만에 결제할 수 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엔 머니그램의 송금량 100%가 XRP를 사용해서 송금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호재가 나와도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업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혁신을 보고 마법 같다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XRP 수요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정말로 XRP가 계속해서 사업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미래 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XRP에 관련된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 200개 이상의 국가로 XRP를 통해서 송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한 가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XRP를 들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200개 이상의 국가의 화폐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열쇠로 치자면은 만능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송금 업체도 물론이겠지만은 여러 은행이라든지 혹은 저희 같은 개인들도 이 XRP가 가치가 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수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던 딜립 라오가 트윗을 했던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를 읽다가 트윗을 읽다가 다시 한번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여러가지 경우로 XR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XRP 관련된 생태계 발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XRP 가격이 올라가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대박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외줄 타기 하는 느낌이 강해갖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거대한 소식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게 했었던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리플사의 CTO 데이빗 슈왈츠 그리고 스텔라의 제드 맥케일럽 잠깐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 리플사에서 이렇게 데이빗 슈왈츠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데이빗 슈왈츠가 한 공간에 여러 명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공유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일단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지금 XRP 가격이 25센트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즐길 여유가 없어. 그러자 데이빗 슈왈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XRP는 탈중앙화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처럼 절반의 발행량을 소각해서 가격을 29센트까지 올려주지 못해서 참 안됐네. 자, 이거 뭐 스텔라 이야기 하는 거죠. 스텔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빗 슈왈츠가 이런 식으로 남을 먼저 비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드 맥케일럽에게 이야기를 했든지 제드 맥케일럽을 태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의 창립자 제드 맥케일럽이 화가 나가지고 이 트윗에 답글을 달게 되는데요.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리플랩스도 XRP 절반 소각 가능하잖아 임마. 그러니까 이제 데이빗 슈왈츠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리플사도 스텔라 재단처럼 진행하려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옵션을 한번 기억을 하고 있을게. 그랬더니 그 다음 트윗은 이제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삭제를 했나 봅니다. 근데 누가 캡처를 해놨죠. 제드 맥케일럽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임마 이 자식아, 말을 그따위로 밖에 못하겠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슈왈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이 심한 건 맞지만 사실이지 않수.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데이빗 슈왈츠와 크리스 랄슨을 리플사로 처음 데려온 것이 이 제드 맥케일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빡이 친 걸 수도 있겠죠. 자, 그 후로는 이제 여러가지 대화가 오고 가곤 했는데요. 제드 맥케일럽은 딱 여기까지 답글을 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일 시작 이틀 전에 스텔라 재단에서 50% 소각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그로를 굉장히 많이 끌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심기가 상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Steal the Thunder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인데 얘가 훔쳐가는 거죠.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다음에 데이빗 슈왈츠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리플사는 민간 기업으로서 비영리 단체인 척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따로 분배해 놓을 자금이 없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원래 스텔라를 이제 기버웨이 나눠주기 위해서 따로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상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찰리리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 그러면서 그것이 남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원래 그 계획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제드 맥케일럽에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드 맥케일럽은 이제 강행을 하기로 했었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소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플사도 항상 경계하면서 열심히 일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나 리플 관련돼 가지고는 언제나 이야기거리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번씩 싹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 겨울철에도 토마토밭의 양분이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광고가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봐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이 채널은 유지가 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